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인사법도 코로나 때문에 좀 달라져야 되니까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음. 오늘 낮에 저 12시쯤 돼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정각이었나 봐요. 뭐 종을 치더라고, 교회에서. 종을 치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딱 그 찰나에, 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구나. 한 해가 또 지났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저희 때는, 제가 20대 초반 때, 뭐 20대 때 이럴 때는 길보드 차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내 같은 데 나가면 리어카에서 테이프를 판다고요. 리어카에서. 그때는 뭐 저작권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리어카에서 12월만 되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캐롤송이 퍼져요. 시내 거리 곳곳 구석구석 전부 다. 예. 그래서 시내만 나가는 것만으로 해도 어떤 큰 뭐 추억이 생길 것 같고, 또 연말의 분위기, 그때 크리스마스에 그때 그 공기 이런 것들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뜻한 바람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뭐 저작권 때문에 오픈도 하고 또 시국도 이렇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좀 어색해요. 그때 그 추억을 그립고 어, 또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조금 아쉽습니다. 좀 즐겨야 되는데 연말에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일체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연말이고 또 신축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연말 잘 보내시고 뜻깊게 보내시고요.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간목부터 해서 개수까지 일주별로 신축년 운세를 할 건데요. 음, 사주 팔자 8자이기 때문에 일주가 일간보다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일주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틀은 나오니까 간략하게 또 제 스타일대로 갑자부터 해서 일주별로 운세를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신축년에 오늘 뭐 마음이 제가 삐뚤나? 글자요. 음. 신축년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음, 이게 습토잖아요. 습토 안에 신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금은 이런 그 이미 재련된 보석이란 말이죠. 그럼 진흙석의 보석인 거, 진주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축토의 역할은 뭐냐 하면 금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묘지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간에 신금이 투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금은 유난히 올해는 힘을 받는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묘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올라와 투철하는 거를 환혼이라고 하거든요. 환혼. 요즘에는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환혼이란 말은. 그러니까 죽은 이에 넋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것처럼 묘지로 들어간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지. 이렇게 보면. 그럼 신금이 투철해서 유난히 토생금을 해서 신금이 힘을 받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든 어찌됐든 간에 신금, 경금을 용신으로 쓰시는 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반대로 신금, 경금, 흉신이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한 해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 어디에 제가 영상을 다른 선생님들 거는 피크 선생님,
뭐 도 선생님 또 이런 선생님들 거 말고는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는데 어떤 선생님 거를 오늘 잠깐 봤는데 뭐 자수 경전에는 뭐 무슨 설명하시면서 이제 쥐 때문에 무슨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맞췄다고 얘기하시고 축년에는 소 때문에 무슨 뭐 또 광우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얘기하는데 그분이 보는 관점이라서 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신축년은 어떤 결과물이 투출되는 해라서 옛것 묵었던 것들이 다시 재유행을 한다든지 다시 살아 돌아온다든지 묘지 속에 갇혔다 다시 살아오는 거니까요. 어쨌든 결과물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면 그 결과물이 신축년에 살아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유축이니까 항상 보면 진출축미는 마감을 하는 기운이 있어요. 또는 연결하는 기운이 있다고요. 그것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축에서 일어났던 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축년에 마무리되고 결실을 볼 수 있는 해다. 이 좋은 결실인지 나쁜 결실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간목부터 해볼 건데 간목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아시듯이 뭐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 아니면 또 시작, 천간의 시작이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용도 됩니다. 용으로도 표현하고 우레, 번개 이런 걸로도 간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어쨌든 간에 나아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두령격의 성향이 강한 거거든요. 이 두령격이라고 해서 좋게 표현하자면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게 있고, 나쁘게 말하면 2인자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위에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간목은 추진하는 데만 오로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자칫하면 이기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간목일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만 펼쳐주면 주위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따릅니다. 간목일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간목들이 하는 말은 뭔가 신임이 가는 거예요. 인정이 있고. 그래서 간목들이 신임을 많이 지킵니다. 무토기토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딱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자 봅시다. 갑자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일주의 운세를 보는 거라서 잠깐 동안 보는 건데, 여러분들 사주 8글자를 다 놓고 새신수 새운을 보면 조금 더 정확도가 있겠죠. 일주도 정확도가 있겠지만, 그죠? 근데 모든 걸 저는 그렇습니다. 운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기초적인 그 수준에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내가 뭔가를 일주에서 운세를 보는데 깊게 파고들어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까지 내가 꺼내서 새운, 행운을 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엇나가기 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갑자 일주에서는, 이 갑자는 일지 그거잖아요. 일지 도화도 되고 일지 욕지도 되고, 그죠? 나체 도화도 됩니다. 이게 일지가. 그러니까 갑자 일주들은 남녀를 공존하고 모두 다 수려하죠. 매력도 있고. 갑자들이, 그러니까 일지에 도화를 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좋아합니다. 매력이 있잖아요, 갑자들은. 근데 이 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 도화를 갖다가 그렇게 보죠. 연예인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예인살. 그래서 도화가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부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도화를. 그래서 도화가 있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좋다. 좋다도 좀 그러나? 도화가 있으면 잘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간목에게는 축토가 재성이고 관성이고, 그러니까 편관 정관 안 따지겠습니다. 관성이고 재성이고, 정관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전체적인 걸로 보자고요. 관성이고 재성이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또 재생관에서 신금이 관성이 힘을 받는 거죠. 명예와 권력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치면, 권력은 관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명예라는 건 인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은 필히 인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력과 명예를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재성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제극인을 하네, 갑자일주들은. 그럼 안 좋겠네.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보세요. 갑자일주에서 축토가 들어왔다. 그러면 재성이 들어온 거죠. 재성이 들어와서 재성의 역할로 하려고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축토가 들어왔는데 나는 제극인을 해야지. 이게 돈으로 들어오든지 여자로 들어오든지 음식으로 들어오든지 재성의 역할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데 나는 제극인을 해야 되겠다. 제극인의 역할도 있죠. 그죠? 축토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갑목한테는 재성이기 때문에 제극인의 역할을 분명히 하죠. 그죠? 들어왔는데 자수하고 합을 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재선병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재성으로 들어와서 인성으로 바뀐 거예요. 재성으로 들어와서 인성으로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 재성은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이루어왔던 것, 식신상관으로 노력해왔던 거의 결과물이라고요. 이 결과물이 들어와서 내한테 인성으로 되는 거예요. 문서로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재성, 돈도 취하고 문서도 잡을 수 있는 운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생관도 되고 관인상생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권력과 명예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일주는. 그 대신 기본적으로 도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도화가 합의된다는 것은 자기의 이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갑자일주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힘을 빼는 것보다는 재성도 취할 수 있고, 이 재성이 관성에 힘을 줘서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명예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나쁜 한 해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지의 합은 월지합, 일지합, 뭐 일지충, 월지충은 그 합이, 그 충은 말고 합은 뭐냐면 변화해서 바뀌는 오행이 희신인지 길신인지 그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희신인지 길신인지. 일지에 합을 한다는 것은요, 일지의 형합, 월지충합, 이런 것들은 크게 봐서만 하면 내 신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 일지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어떤 변화가. 그래서 이 일지의 합이 돼서 수생목으로서 인성이 내가 힘이 된다면은, 뿌리가 확실하게 된다면은 내가 재성도 잡고 인성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권력과 명예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 그렇게 하면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들이 세밀하게 새 운세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철학관으로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인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일주론이.
갑이, 갑이는 걸록이죠. 걸록의 간목이라서 뿌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관성이든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이 혼자 파더라도 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주입니다. 이거는 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갑이는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게 오더라도 어떤 편관의 역할로 이 관이 역할로 오더라도 나는 굳이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땅에 뿌리를 튼튼히 박고 있어서 웬간한 홍수에도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간목은. 그 대신에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간여지동도 되고 고란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 주위와 타협 못하는 성격. 그래서 언제나 또 고란이라는 것은 외롭다는 건데, 외로운 것은 혼자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위에 친구가 있어도 헛헛하고, 배우자가 있어도 헛헛한 그런 기분을 잘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란, 간여지동. 그런 거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특징은, 제가 원래 한자 잘 쓰거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있으면, 갑인의 신축년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다 보면, 암합이 됩니다. 암합. 완벽한 암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암합을 보는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틀린데, 보통은, 봉기만 인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초기, 주기, 봉기 중에. 근데 이 축인 같은 경우는 암합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초기, 중기, 봉기 다 암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향을 보자고, 이 성향을. 다른 것들도 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가요? 특징적인 것만 보자고. 자, 갑인이 신축년에 암합이 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암자가 오돌 암자잖아요. 그죠? 오돌 암자예요. 장가 속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암이라고요. 그림자란 말이야, 그림자. 밖으로 나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암합은요, 드러내지 못하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드러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암합입니다. 암합의 작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장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라면 관성이 암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동료들 모르게 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로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해고, 그 결과물은 다른 걸 사주를 봐야 돼요. 어쨌든 남몰래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는 거고, 이성 간의 문제가 된다면 흔히 우리가 암합은 이성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지의 암합,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일탈을 잠시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일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인 같은 경우가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암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여자를 사귈 수도 있겠죠.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암합은 내가 계획하는데 남들한테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안 맞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 내가 담배를 피는데 금연을 해야 되는데 암합은 이런 거예요. 금연을 해야 되는데 절대 금연한다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얘기를 해서 실패할 걸 아니까. 내가 금연을 요번에도 실패할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당할 망신이 두려워서 말을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암합이 이렇게 있으면, 암합이 언제 이렇게 합의되면 다른 글자가 충이 될 때, 충이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깨지죠. 암압이 들통이 나죠. 원음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옆에 글자도 봐야 되고, 그럴 때는 깨지죠. 그렇지 않다면은 암합의 작용으로 해서 몰래 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어쨌든 뭐 연애의 합이에요. 연애의 합. 그러니까 이성의 합이고 관성, 재성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내가 뭐라고 조금 거리끼거나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이 안 되는 선에서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관성이 정관이 이렇게 천간에 떴다는 것은요, 간목일간에게는 모두들 그렇지만 규율, 규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틀 안에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율도 지키고 규범도 지키고 내가 지킬 걸 지키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틀 안에서 그거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성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고 기왕이면 정관이니까 편관인과는 조금 틀리겠죠. 어쨌든 내가 지킬 건 지키면서 실천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는 해입니다. 내가 옛날 영상에 아마 올려놨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있을 거예요. 자, 갑진이 백호가 갑진 모든 사주에서요, 이 진토를 갑진 일주들도 보면요, 외모 뭐라고 수려합니다. 외모들이 수려하고 멋쟁이에요. 멋쟁이. 잘 꾸미길 좋아하고요. 막 늘씬한다든가 옷을 잘 입는다든가 특징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토, 진수축미의 특성상 진수축미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묘지를 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뭐냐면 이 변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무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술충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진, 갑술 모두요. 잠깐, 갑진 맞아. 재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능력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토가 합이 많다, 축토가 합이 많다, 이런 것들은 변화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진축 이렇게 보면 진 하나만 보면 수의 고고, 그죠? 하나만 보면 토고, 신자만 보면 수가 되고, 그죠? 인묘진을 보면 목이 되고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 갑진일주, 뭐 축일주 이런 것들은 이런 일주들은 옆에 글자 들어오는 을의 글자가 뭔지 오행에 따라 그 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필요 없고, 자, 진축 이렇게만 본다면요, 이거는 습토고 이것도 습토네, 그죠? 둘 다 습토잖아요. 습습하다, 그거는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습이 많이 낀다는 것은 땅 밑에 있는 그 축축한 기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멈춰 있으면 몸에 뭐 비장, 위장, 그죠? 그리고 가니까 간경화, 이런 것들, 두통, 우울증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축이 중축됐을 때는 건강에 문제를 해야 되고, 또 이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도 다 힘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관성이지만 정관이지만 편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이 많아지니까. 아주 신강한 간목이면 괜찮아요. 관성이 많아져도.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관성이 많아짐으로 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 직장의 문제,
내 남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금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금목 상전으로 해서 간목이 피곤한 거거든요. 이 금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 목을 치는데 힘을 다 쓰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심각한 강목이 아니라면 갑진일주들은 올해는 조금 조심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정관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이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는 거고 이 틀 안에서 내 직위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운인데 이게 아무리 정관이라고 해도 너무 많아지면 퇴거하다 보면요 편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물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그런 한 해가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갑진은 건강 문제만 조금 조심하면 그렇게 봅니다. 자, 빨리 나갑시다. 가고. 자, 큰 거만 보세요. 세밀한 거는 뭐 철학관에 가셔서 상담하시든지 하시고 그분 철학관 하시는 분들도 직업이니까 어쨌든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되죠. 정통으로 철학관 지금 운영하시는 어르신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르신들이죠. 많이 선배들이고. 그분들은 아직도 유튜브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게 배웠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뭐, 그렇다. 자, 갑오 같은 경우는, 상관을 깔고 있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상관의, 성향은 갖고 있는 거죠. 상관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본다면, 이게 목화 통명으로도 보거든요. 뭐 월지, 뭐 그렇게 보지만 일주로만 본다면 목화 통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갑오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성격 욱하고 급하고 이런 거 빼고는 상당히 머리도 비상하고 인정도 있고 격식을 잘 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도 비상, 똑똑, 사람들 배려도 잘하고 윗사람들 격식 잘 챙기고 어떤 자리에 예의를 잘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갑오일주가 많습니다. 대신에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근데 문제는 축토가 들어온 거예요. 귀문의 원진의 육회의 탄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겁내실까 싶어서 간단해봐요. 일지가 귀문 원진 육 이렇게 걸리면요 일단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직업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개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쪽에는 괜찮죠.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업을 한다든지 뭐 할인 쪽에 업을 한다든지 생사 여타를 관련해서 직업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 오추 뭐 탕화가 된다는 거, 귀문 원진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인 내가 땅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뭔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깨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파장처럼 지진 파장처럼 귀문이 오면 어떤 거에 짜증스럽고 예민하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 오하의 기문이면 알코올 중독, 술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도박 중독이 될 수 있는 거고 원진이면 내 배우자 이유 없이 미워질 수도 있는 거고 원망스럽고 그죠? 탕화가 되면 가만히 있던 것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터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골마 있던 것들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다 터질 수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오축이 들어올 때만큼은 조금 자기 수양하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수양이라고 해서 다른 거 있습니까? 사주 공부하고 기도하고 상관을 잘 쓰고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는 거라서 이것도 세밀하게 보면 화생토로 해서 또 화의 기운도 빼준다고요. 그죠?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이제 사주 원고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갑오일주의 특징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조심해라. 갑오는 또 홍염이잖아. 홍염이라서요. 이렇게 되면 또 이성 문제도 분명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오 너무 짧게 했나? 자, 이렇게 쭉 해놓고 연초에 뭐 또 빠뜨린 게 있으면 보충 수업 하겠습니다. 갑신. 갑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현재 저 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신무인경 이렇게 되면 갑신의 특징은 편재, 편인, 편관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관의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다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갑신인은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거든. 재관인, 재인관 다 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갑신일주 입장에서는 내가 꺼내 쓰고 싶을 때 인성이 필요하면 인성도 쓰고 재성이 필요하면 재성도 쓰고 관성이 필요하면 관성도 쓰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지. 신앙하다면 그죠? 신앙하다면. 근데 갑신일주가 뭐 사주를 봐야 돼. 이렇게만 본다면 신앙하기가 힘들죠. 신약한 사주라서 신금 그러니까 신금의 현침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 관성이 힘을 이렇게 받는 거잖아. 양쪽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신금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신약하다면. 근데 현침이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당연히 내 관성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틀 안에서 생활 환경 안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건강 또는 사람들과의 구설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현침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그 일하는 곳에서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구설이 분명히 생기는 일이 생긴다. 신약할 때는. 신강할 때는 오히려 그걸 좋게 쓰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거라고. 재성이 관성을 아까와 똑같은 거죠. 재성이 관성을 생해준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이걸 뿌리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뿌리가 만약에 강하게 있다면은 간목의 뿌리가 튼튼하게 있다면은 재관일을 다 쓰는 사람이요. 그럼 재성을 이때는 재성을 쓰는 거예요. 재관 같이 쓰는 거라고 신금 신축년에는요. 그때는 돈도 벌리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주가 신약한 사주인지 신강한 사주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신의 지금 주요 요점은 뭐냐 하면 재관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내 의식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쓸 수 있는 운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토생금으로 해서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관성이 살아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성도 7살의 힘을 키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배우자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다른 사주를 봐야 되거든. 글자를. 그렇다. 그 다음에 갑술. 이게 참 일주로 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또 그런 게 있네요. 그죠? 자, 갑술은 하기 전에 이렇게 보죠. 월지나 일지에 술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죠? 기본적으로 천문성이라고 해서 천문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문성이 열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철학이나 이런 거 인문계 쪽으로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가 관심 분야를 조금 다른 세상의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천문성을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종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런 철학 공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명상도 많이 해야 되고 종교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해서 수양함으로 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 내 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천문성은 좋게 말하면 촉 영감이 좋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천문성을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월지나 일지가 천문성 술토를 하나 갖고 있다면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좀 해보세요. 기도가 힘드시면 명상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머리가 내 까르마나 이런 것들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술주는 상식고도 되고, 상식고라고 하면 항상 식상, 식상이나 상식이랑 같은 말입니다. 식상에 대한 문제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직업을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 거고. 그건 그렇고. 여기 특징 뭐냐면 축술형이죠. 형이죠, 형. 축술형은 다른 걸 봐셔야 되는데 토의 형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 충도 계고가 되죠. 충도, 토는. 근데 형도 계고가 됩니다. 형도. 형은 계고가 안 된다. 충만 계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계시는데 저는 충형을 다 같이 보는데 충은 깨진다는 의미가 있다면은 형은 뭐냐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뜯고 부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갑술일주가 축토를 만났다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한 해가 돼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뭐 조각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구두 수선을 하신다거나 핸드백 수선을 하신다거나 수선집을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한 해가 됩니다. 형의 힘을 그런 쪽으로 쓰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기본적으로 형이라는 것은 일지형이라는 것은 내가 뭐 사고 수수 이런 것도 되죠. 근데 재성이 형으로 들어왔는 건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재성을 쓸 수 있는 거.
폭발적으로 재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형이. 반대로 폭발적으로 재생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